100세 시대, 70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8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90대까지 생존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노년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년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녀 모두 건강 수명은 75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즉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영양제 섭취와 운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60대까지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대는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말도 있죠. 이 시기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한 70대의 필수 전략. 30년 넘게 노인 전문가로 활동해온 와다 히데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특히 70, 80대에 맞는 건강관리와 위기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그에 져서 70세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건강하게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뇌의 활동성 유지가 핵심입니다. 70대 초반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전두엽이 빠르게 위축되며 의욕 저하와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교류, 창조적인 활동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 기능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보완하는 효과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뇌의 활동성 유지가 핵심입니다. 70대 초반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전두엽이 빠르게 위축되며 의욕 저하와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교류, 창조적인 활동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 기능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집에만 머물기 쉬운데 이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사교적 성향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대 이후 자연스러운 노화 받아들이기. 80대가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늙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친다면 좌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70대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합니다. 70대의 뇌와 신체를 적절히 사용하며 관리했다면 80대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전략 1. 꾸준한 운동. 매일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세요. 2. 뇌 자극 활동. 독서, 퍼즐 풀기, 글쓰기 등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3.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4. 긍정적 태도.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세요. 정정십. 맺은 말. 치읓때는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대의 노력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70대 이상의 나이에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취미와 활동.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철도 여행, 음식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집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즐길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취미와 활동.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철도 여행, 음식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집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과 세로토닌. 햇빛을 받는 습관은 밝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뇌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불안감과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한 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어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단, 자외선에 민감해진 고령자는 실외 활동을 과하게 하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마트 방문처럼 자연스럽게 햇빛을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 은퇴 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사회와 계속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벗어난 후에도 반상회 임원, 아파트 관리조합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Una profecía de Santa Faustina sobre los 3 días de oscuridad, un aviso que se acerca. Saludos en Cristo a todos nuestros amados hermanos y hermanas católicos. Estamos encantados de darle la bienvenida nuevamente a nuestro canal. Que su día esté lleno de las abundantes bendiciones de nuestro Señor
mientras caminamos juntos a través de esta profunda y conmovedora lección. Antes de profundizar en el mensaje de hoy, hagamos una pausa por un momento de oración a nuestra Santísima Madre, María. Oh María, amada hija de Dios Padre, te ofrezco mi espíritu. Protege la vida de Dios dentro de mi corazón. Protégeme del pecado, para que nunca corte mi conexión con su gracia. Guarda mi voluntad y mi mente, para que todos mis pensamientos, deseos y acciones puedan alinearse con el plan divino de Dios. Tú, oh María, estás llena de gracia, y el Señor está contigo. Bendito Jesús, fruto de tu vientre, y bendita tú entre las mujeres. Ruega por nosotros pecadores, ahora y en la hora de nuestra muerte.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면 전두엽은 점차 흉현 상태로 접어들어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봉사활동, 취미 모임 참여, 새로운 업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전두엽을 활발히 작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하는 대신 한 주에 한 번은 새로운 길목이나 미지의 장소를 탐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몰아 익숙하지 않은 장소까지 가서 걸어보는 것도 전두엽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단골이라는 틀에 갇혀 살게 됩니다. 특정 식당만 이용하거나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책만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편향적인 관점의 책을 읽거나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진실과 더 가치 있는 선택.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개인의 장수나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평균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95%의 사람들을 정상 범주로 분류하며 나머지 5%를 비정상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체질과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정상 범주 내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비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병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심장 검진과 뇌 검진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심장 검진, 관상동맥 조영술과 뇌 검진, MRI 또는 CT 스캔을 통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뇌 동맥류처럼 잠재적 위험이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70대 이후 고립되지 않기 위한 방법. 퇴직, 간병, 사별 등 70대 이후 겪게 되는 인생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와의 이별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동반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피하고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응심의 삶이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부부 단둘이만 행동하는 일이 많아지지만 이는 결국 한쪽이 먼저 떠난 후 남은 사람이 더욱 고독해질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부부만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친구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남겨진 파트너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삶의 방식.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생활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자주 쬐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습관은 물론 생각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고 자신에게 덜 엄격해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뭐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약간 부족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가지세요. 또한 세상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흑백 논리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당신을 스스로 몰아세우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상냥함.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도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친구를 돕거나 소규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상냥한 마음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